안녕하세요. 반평생 빚만 갚아야 되나? 45년 만기 주담대를 인터넷은행이 내놨죠. 예. 이미 이제 한 달 전 얘기입니다. 반평생 빚만 갚는 게 아니라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못 갚으면 자식들이 이어서 또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뭐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쉽거나 만만한 건 절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좀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런 거 잘 없다라는 거죠. 뭐 빚을 누가 냈습니까? 빚을 누가 내라고 뭐 머리에 뭔가를 겨누고 엄청나게 강요를 했나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서 자기 스스로 도장 찍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한숨 쉬고 누구를 원망해보들 소용없다라는 거죠. 한때 대출 이자가 매우 낮으니까 돈 빌리는 게 너무 쉬워 보였죠. 부담도 안 되고. 이런 꼴이 어딨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벌어지고 나니까 이건 만만치 않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근데 이미 걸려든 겁니다.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인터넷은행에서 만기 45년짜리를 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또 50년짜리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25세 사회생활 시작해서 미리 쫙 당겨가지고 하고 75세, 70세 그만두란 얘기죠. 일을 못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못 그만둡니다. 진짜 허덕이고 이제 나 은퇴했어 라고 돌아보면 대출금이 꼬리표처럼 남아있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절대로 평생 동안 빚을 갚으려고 생각 안 하고 빌렸을 거라는 거죠. 대부분 다. 저거 누가 끝까지 다 갚냐. 저거 빌리고 난 다음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시세 차익 보고 비싸게 팔면 되지. 그러면 돈 버는데 무슨 저걸 빚을 다 갚는다라는 거냐. 세상에 그렇게 다 갚는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과거에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 또 그런 건 아니죠. 뭐 너무 많은 분위기가 빚으로 뭔가를 하는 게 그냥 당연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느낌들이었죠. 근데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 삶을 점점 더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더 쪼아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반평생 빚만 갚아야 되나? 저런 말이 그냥 언론의 뉴스 제목으로 나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란 뜻입니다. 겁나죠. 평생 동안 빚만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빚 갚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월세를 살고 또 돈이 없으면 더 외곽으로 나가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아니면 집의 규모를 줄이든지요. 삶의 수준을 낮추든지요.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조정해야 삶을 감내할 수 있으니까요. 감당하지 못할 무리한 짓을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힘들어집니다. 안 빡빡하고 그냥 무난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잘 없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게 말처럼 쉽나요?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뭐 우리가 결정하는 건 잠깐이지만 그걸 감내하는 건 꽤 오랜 기간이더라는 거죠. 그 긴 기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반평생 빚을 갚는다. 평생 빚 갚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30살에 빚내서 집 사고 은퇴하면 75세까지 상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국민연금 65세 못 받는 거죠. 뭐 이래서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연금을 받습니까? 연금 못 받는 거죠. 이래저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낮춘다지만 토탈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6억짜리 빌리기 위해서 한도 3억 60까지 받으면 50년 만기에 매달 159만원 내야 된답니다. 160만원. 이거를 50만원으로 늘리면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6억이랍니다. 6억.
4억 6천 빌리고 9억 6천을 갚아야 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미 가계부채가 우리는 1900조입니다.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 시한폭탄의 뜻이 뭡니까? 시간이 되면 터진다라는 거.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가 적자 가구랍니다. 가구수로 따지면 354만 가구. 적자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은 4,600만원. 근데 원리금 상환에 연 4,500만원을 부담 안 됩니다. 돈 벌어서 원리금 상환에 그대로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필수 소비재 지출이 2,400만원. 그러니까 매년 2,400만원씩 빚이 생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렇게 1년에 한 2,400씩 빚을 내면 한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한 1억 한 2천 되는 거죠. 1억 2천. 계속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벽에 부딪히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임을 우리는 엄중히 내다봐야 됩니다.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적자 가구는 계속 빚을 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그리고 이들이 계속 빚을 낼 수 있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빚 내는 것도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민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된다. 스스로.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45년짜리.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대출자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도 내놨답니다. 뭐 죽을 때까지 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식들한테 집하고 빚을 같이 물려주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어쩌자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렸던 걸까요? 누가 그렇게 빚을 내라고 강요를 했던 걸까요? 뭐 어느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자신의 이 손이 만든 결과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인 거죠.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빚의 무게는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뭐 계속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 그 말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 저렇게 빚을 쉽게 내라고 했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과연 괜찮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삶을 함부로 쉽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